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볼 자료는요. 재수나 반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입 도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가려고 할 때요. 아, 그렇죠. 목표가 그렇죠, 보통. 이 논술 전형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써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 특히 수능 최저 기준 있잖아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등급. 네, 있습니다. 그게 없거나 아니면 뭐 과목별로 수능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난다거나. 아, 네네. 편차가 큰 경우. 그럴 때 이 논술 전형이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 수도권 대학들이 논술로 뽑는 인원을 늘리고 있다네요.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요 점들 한번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논술 전형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답만 딱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죠. 네, 여러분이 가진 어떤 논리적인 생각, 또 글 쓰는 능력,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가는지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서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장점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가 아예 없는 대학들. 네, 일부 있죠. 그런 데는 정말 오직 논술 실력 하나로 합격할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논술 실력만으로요. 와, 그럼 수능 전 과목 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 논술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지점이죠. 이게 재수나 반수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전략적일 수 있죠? 왜냐면 다시 모든 과목을 다 끌어올리려면 부담이 크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도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하고 에너지를 내가 강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이 논술에 딱 집중 투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선택과 집중이네요, 정말.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성적 차이 큰 학생들 얘기요? 네, 과목 간 편차. 이것도 논술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 수학은 좀 약한데 국어는 가난하다거나 이럴 때요? 네, 맞아요. 특정 과목 점수가 좀 아쉽더라도 논술을 정말 잘 쓰면 그걸로 충분히 만회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진짜 좀 약한 과목 때문에 발목 잡힐 걱정은 덜 수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수도권 대학들이 논술 선발 인원 늘린다? 네, 그것도 중요하죠.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인서울은. 그렇죠. 그 안에서 논술이라는 어떤 변수를 통해서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서울 쪽 대학 가고 싶고 네. 수능 과목 간 점수 차이가 좀 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수, 반수하면서 특정 전형에 딱 집중하고 싶다. 네. 이런 학생이라면 논술이 꽤 괜찮은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장점만 보고 덜컥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준비를 잘해야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요. 네. 뭐니 해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목표 대학의 논술 시험이 어떤 스타일인지, 유형 파악. 네, 뭘 중요하게 보는지, 그 평가 기준은 뭔지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대학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인문 논술, 수리 논술 다르고 학교마다 또 스타일이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짚으면서 성실함하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 이걸 엄청 강조해요. 성실함과 적극성. 네, 이게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논술이 특히 더 그렇죠. 네, 꾸준히 연습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질문도 하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면서 자기 논리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미겠죠. 하긴 재수나 반수 과정은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스스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더 그렇죠. 혼자 계획하고 지켜나가야 하니까 이런 꾸준함, 자기 관리 능력이 정말 중요해져요. 네. 스스로 좀 동기부여도 하고 내가 세운 계획은 꼭 지킨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 긴 입시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원동력이 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얘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재수생, 반수생 여러분에게 논술 전형은 잘만 활용하면 인서울대학 가는데 정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분명히 그렇죠. 특히 내수능 정수 상황이나 강점 같은 걸 잘 따져봤을 때 말이죠. 네, 다만 이제 성공하려면 당연히 목표를 딱 정하고 네, 목표 설정.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맞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제공된 자료에 보면요. 이런 준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한박사 논술이라는 학원 정보가 잠깐 나와요. 아, 학원 정보도 있군요. 네, 재수 반수생 대상으로 하는 반이 있고 논술은 한관종 박사님, 영어는 송경석 선생님, 사회문화도 한관종 박사님이 하시는데 5월, 6월, 7월 이렇게 순서대로 개강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특히 2합 5 정도,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그 정도로 목표하는 학생들한테 좀 맞춰진 과정 같아요. 아, 구체적인 목표 등급까지. 네. 그리고 여기 합격생들 중에 재수 반수생 비율이 꽤 높았다는 얘기랑 실제 사례들, 예를 들어 동남보건대에서 동국대 법학과 갔다거나 단국대에서 서강대 경영학과 갔다거나 하는 사례도 언급하고 있고요. 오, 실제 사례가 있으면 좀 더 와닿겠네요. 그렇죠. 상담 문의는 070-8803-8020으로 하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료에 있는 정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논술 준비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또 글 쓰는 연습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이게 단순히 대학 가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대학 가서 공부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럴 때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죠. 한 번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